안녕하세요. 대동여진도입니다. 오늘은 더블린에서 잡 구한 썰 말씀드릴게요. 월 오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일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돌았을까요?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더블린에서 일 구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의 첫 시작 상황들과 잡을 어떤 방식으로 구했는지, 어디에서 면접을 봤는지, 최종 어디에 붙었는지, 더블린의 잡 구하는 현실은 어떤지, 워홀러에게 주는 현실적 조언이나 꿀팁 등은 뭔지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한국에서 다른 곳에서의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내다가 진짜 찐 막차로 나중에 아일랜드에 갈 것인가 하고 찾아보던 찰나에 워홀을 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24년까지만 해도 정보가 정말 없었는데 제가 찾아본 정보들에 의하면 워홀에 가기 전 현지에서 면접을 보기로 약속한 곳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인 단톡방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 약속한 곳이 마침 있었던 터라 해당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재취업활동 계획서 등등 그곳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성실히 첨부하였고요. 또 중요한 건 워크넷 희망 직종과 연관 있는 곳에 면접을 봐야 한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쉽게 될 리가 없죠. 저의 담당 지역에서도 규정책을 보여주시면서 안 해주시려고 하셔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왔다고 말씀드리고 면접 약속한 내용과 워홀 계획서 등등을 제출했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현지에서 대면 면접 등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면접 확인서, 명함, 면접본 장소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블린에 입국하고 나서 IRP라는 거주 허가증과 PPSN을 받아야 일을 시작할 때 이머전시 텍스도 안 떼이고 수월해요. 그래서 그걸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저는 한 달은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신청이 더 밀려서 시간 소요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우선 한인 커뮤니티와 인디드라는 로컬 웹사이트와 직접 CV 드랍하기 등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력서를 CV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 등의 방법도 있었지만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의 상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대한 지양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기록들을 살펴보니 가이드, 카페, 호텔, 크리스피 도넛, 젤라또, 프레첼, 음료수 가게,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편의점, 라면집, 한식집, 치킨포터가 아니고 키친포터, 그리고 옷가게 등 35곳 정도 지원했네요. 이 정도 뿌리고 취업한 거 다행인 것 같아요. 지인 중에서는 CV 100장을 돌렸다는 지인도 있고 단 6장 만에 취뽀한 지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저희 집이 시내에서 1시간 거리로 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까운 쇼핑센터나 시내 위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안 구해지니까 나중에는 자존심 버리며 버스를 2번 타는 곳이라든지 아주 먼 곳까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일랜드에 도착한 8월 말 처음 도전했던 직종은 가이드였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자기소개도 열심히 준비했죠. 그렇게 큰 꿈을 안고 아일랜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일 카페에서 두 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캐주얼한 분위기로 인터뷰를 봤어요. 그 과정에서 도움되는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웃긴 건 그때 시차 적응을 제가 못해서 마침 한국의 새벽 시간이라 너무 졸려서 눈이 막 뻑뻑하고 감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유익한 말씀 많이 듣고 잘 마무리했죠. 하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달라 하셔서 저도 신중하게 고민 끝에 연락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일랜드 오기 일주일 전쯤 알고리즘에 의해 어떤 영상을 봤는데 비슷한 업계 이야기였거든요. 기대감도 있었고 현실을 부정하며 걱정도 있었죠. 막상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저의 첫 상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이드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소통하고 돈도 열심히 벌자 이런 멋진 꿈을 가졌지만 현실은 제가 기대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몇몇 지인에게 얘기했더니 우려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의 현실은 제가 혼자 여행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많이 알아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는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열정을 쏟았는데 결국 저는 지금 여행자로서의 제 역할에 더 충실하려고 해요. 아무튼 하늘이 저를 도왔나 봐요. 저는 그냥 행복하게 여행만 하려고요. 아무튼 덕분에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9월이 되어 저는 스펀지 밥처럼 월요일 좋아를 외치며 햄버거 만드는 일도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여서 각종 패스트푸드점에도 CV를 많이 드랍하고 지원했어요. 처음에 집에서 제일 가까운 맥도날드에서 드랍을 했지만 받아주는 직원의 영혼이 하나도 없고 눈가엔 생기도 하나도 없고 글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드랍하러 가면 안 뽑는다는 곳도 많았고 그럴 경우 CV를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준다고 해도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심지어 매니저가 아닌 다른 직원에게 주면 버려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해요. 일하시는 분들이 완전 여자 직원만 있었던 곳도 있었고 청소년들이 매우 많은 곳도 있었어요. 어린 친구들과 일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계처럼 감자튀김을 튀겨내고 서로 분업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다니까 저희 집 사모님께서 굳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하시더라고요. 뭐 안 힘든 일이 있겠냐는 마인드라서 저는 도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꿀팁 주신 것 중 하나가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날짜 최소 2주 전에는 잡을 계속 알아봐야 된다. 한국처럼 바로 빠르게 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한국처럼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해줘야 된다. 교만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슬슬 알아보려던 찰나에 감기에 걸려서 한 번 걸리면 2, 3주는 고생하거든요. 한국 감기랑 차원이 다르고 병원도 못 가고 또 한국산 감기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약으로는 안 낫는 느낌이고 여기 현지약을 먹으며 버텨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감기가 안 떨어져요. 감기 나으면 본격적으로 알아봐야지 하며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프고 고생 좀 하고 하다 보니 벌써 10월이 되어서 아픈 걸 핑계 삼아 미루던 일 구하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CV를 내려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한국에서도 스타벅스를 상당히 좋아하던 터라 스타벅스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었죠. 집에서 제일 가까운 스타벅스에 드디어 마음 먹고 가보니 정말 마침 반가운 한국분께서 밝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환한 얼굴로 응대해주시고 다른 직원분께 대신 물어봐 주셔서 들은 답변은 직접 CV를 받지는 않고 메일로 보내주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메일 주소 적은 종이를 사진 찍어와 집에서 보니 이걸 알아보라고 적은 글자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써져 있어서 당황했는데 나중에 다른 지점 스타벅스 메일 주소를 받아보고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아 유추해서 메일을 보냈네요. 역시 연락은 안 왔습니다. 언젠가 전화가 불현듯 와서 전화 올 곳이 없는데 뭐지 하고 받아보니 인디드로 지원했던 지노스 젤라또 가게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비자냐, PPSN이 있나, 직장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리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대화를 하니 너 내가 전화해서 기분 좋구나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연락 줄게 라고 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연락 안 왔습니다. 일이 하도 안 구해지니까 한인 단톡방에서의 구인도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미용실 구인도 있었는데 제가 해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 망설였지만 이러다가 잡 못 구하겠다 싶어서 도전해보았습니다. 가기 전에 머리 감기는 영상도 유튜브로 찾아보고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한국분께서 운영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현지 남자분께서 저의 인터뷰를 보시는 거예요. 저의 이력서를 보고 관계없는 다양한 일을 했다 보니 흥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라 너무 긴장했는지 저 영어 못한다는 말도 생각이 안 나고 온통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진짜 뇌가 백지가 되는 거 오랜만에 느꼈어요. 트라이얼 해볼래? 라고 하셨지만 내가 영어도 많이 해야 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라는 생각도 들고 왠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였고 어떻게 말하고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내 아내를 통해서 다시 연락 줄게 이러셨던 것 같은데 네, 연락은 안 왔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되셨겠죠. 나중에 제 하우스메이트 분도 면접 보고 트라이얼까지 거기서 해보셨다는데 지인을 데리고 와서 머리 감기는 걸 계속 해보라고 시켰다고 하시네요. 저는 머리를 내어줄 친구도 없는데 안 돼서 또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친구가 힐튼 호텔에서 일했는데 F&B 직원을 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지원해보라고 권유해주셔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내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2번 타야 할 정도로 멀리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CV라도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작은 가방밖에 없어서 CV를 반으로 접어서 가져가다가 구겨지는 바람에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다. 그냥 내려가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인 단톡방에 구인 광고가 또 났길래 거기로 메일을 보내봤지만 이름 있는 곳이니 얼마나 연락이 많이 왔을까요? 역시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찰나에 맥도날드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구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글 한번 해서는 될 게 아니구나 싶어서 홈페이지로 공고를 찾아보니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맥도날드가 구인 공고가 있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또 나의 길이 아닌가 싶었지만 멀리라도 가보자 싶어서 버스 타고 40분이나 가야 하는 먼 지점에 등록을 하고 인적성 검사를 하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려줘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인터뷰는 화상 인터뷰였고 여러 맥도날드 인터뷰 후기들을 찾아보며 미리 질문을 대비해뒀어요. 그리고 연습했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머릿속에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요. 인터뷰 시간이 조금 지체된 시간에 면접 진행자가 들어오셨고 의외로 인터뷰는 제가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당연한 것들만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영어 잘 못 알아듣는데 힘든 것도 있었고요. 그 중에 너 패스포트 있니? 이런 걸 물어보셔서 왜 그런 걸 물어보지? 당연히 여권 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질문에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 하니까 시간 없어서 대충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유럽 여권이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유럽 여권 갖고 있으면 일할 권리가 그래도 길고 쉽게 지워지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 봐도 동양인인데 왜 그런 걸 물어보지요? 정말 편견이 없으시네요. 아쉽게도 우리 매장은 당신을 뽑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연락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영어의 한계를 점점 체감하였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블렌타즈 쇼핑센터라는 곳이에요. 일할 곳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감기 걸렸다 온 사이 모두 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택적인 외향인이라 내향인에 가까운 저는 CV 드랍하는 것도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스몰 토크도 하면서 내면 좋았을 텐데 뚝딱거리던 저는 CV 내고 가도 될까? 이런 말만 물어보고 그냥 전달하고 온 수준에 그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락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말하고 많이 CV 내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인디드로 지원했지만 역시나 연락 안 왔고요. 아쉬웠어요. 나중에라도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연락도 없고 메일로 연락이 오면 이미 구했어, 유감이다 이런 내용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긴 싫었지만 벌써 10월 중순에 다다라 한식집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멀더라도 시내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시내의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40분에서 1시간에 한 대 있었고 원래는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오려면 몇 분 남았다 이런 안내 스크린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는 동네였어요. 인터뷰를 보러 가서 또 많이 떨렸지만 한국말로 인터뷰도 해주시고 영어로도 해주셔서 형식적인 인터뷰를 보고 영어가 어려우면 근처에 무료 학원도 소개시켜주겠다. 본인도 거기 다녀서 많이 늘었다. 도움 줄 수 있다고 힘도 주시고 바로 트라이얼 1시간 해보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하는 환경을 지켜보고 메뉴 외우는 게 초반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페니스에서 검은색 티셔츠 싸게 판다는 꿀팁도 없고 출근하기로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눈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구경도 좀 하고 40분 뒤에 또 버스를 타고 가고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일 끝나고 어느 날은 시티에서 맥주 한잔 친구들하고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겠네 싶으면서도 한국 분들 많아서 영어가 많이 안 늘겠다 싶으면서도 여기서 일하면 한국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검은색 티셔츠도 사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CV 직접 드랍하고 다시 홈페이지로 지원했던 집 근처 가까운 맥도날드에서 면접이 잡혔다고 메일이 이제서야 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저의 인연은 거기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10월 23일 맥도날드 면접이 잡혀서 복사해오라는 게 있어서 마침 시내에 가서 복사도 하고 하는데 돈이 1유로도 안 되는 워낙 적은 금액이라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받는다는 거예요.
마침 지인이 주변에 있어서 도움받아서 복사도 하고 목이 마르던 시점에 맥주 한잔 하러 가자 하고 오랜만에 대낮에 펍에서 감자튀김이랑 맥주를 마셨어요. 오후에 바로 면접이 있었지만 목이 마르다는 핑계와 반가운 마음에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인터뷰도 준비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걸 영어로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맥주를 2잔 마신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매니저분께서 더블린 분이신지 억양이 진짜 알아듣기 어렵더라고요.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준비했던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대답을 했지만 붙을 거란 확신은 없었어요. 역시나 연락이 안 왔습니다. 맥주 탓을 하고 싶네요. 알바 하나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 여기 면접 보려고 한인식당 붙은 곳도 안 갔는데 저는 웬만하면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싶었어요. 지인에 아시는 분도 본인의 관련 업종만 하고 싶어 하셨는데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종도 지원해보자 하며 다음은 페니스라는 유명 의류 매장에 지원하였어요. 유니폼이 파란색이라 매우 촌스럽지만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었죠. 인적성을 하는데 매우 어렵더라고요. 이런 상황의 대처와 방법을 영어로 시험 봐야 하는 사지선다 선택형이었는데 모국어도 아니어서 그런가 어렵고 번역기 돌려도 어렵고 해서 뭐 결국은 똑같습니다. 떨어졌어요. 페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만족도가 다들 높아 보이고 친절한 분들도 많았는데 엄청난 경쟁률로 뽑히신 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에 지원한 것은 KFC였어요. 면접 전 KFC 자체 인터뷰 홈페이지에서 내 이력서들을 업로드하는 공간이 있어서 최대한 돋보이고 성의 있고 예쁘게 꾸미니 면접이 잡혔습니다. 면접 후기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니 빨대로 집 만들기를 시켰다던가 막장 상황을 롤플레이 했다던가 진상 손님 대처와 순발력 등을 테스트하고 체크리스트와 청소를 시키고 청소 상태 확인 등과 토론 등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다. CS나 식품위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장황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갔는데 의외로 인터뷰는 쉽게 진행되었어요. 어디에서 왔냐는 매니저의 말에 한국에서 왔어 라고 하니 나도 꼭 가보고 싶어 라고 해서 오면 연락해 라고 훈훈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제 서류 목록 등을 확인하고 바로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솔직히 내 영어 실력 바닥 긁히면 어쩌지라고 걱정 많이 했는데 본사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게 있으니 한 2주 뒤에부터 실제 계약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붙어서 너무 감사하다 싶었지만 그동안 일들이 많았기에 붙어도 붙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뒤에도 8군데는 더 지원했던 것 같아요. 순탄하게 시간은 지나갔고 저는 그리하여 11월 중순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더라도 대감집 노비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중간에 IRP와 PPSN을 받고 또 아프느라 타이트하게 일을 구한 건 아니지만 일을 구하기까지 2달 반이 걸렸고 전화만 온 곳은 젤라또 가게 1곳, 면접 본 곳은 가이드 맥도날드 2번, 미용실 한인식당, KFC 6번 보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핸디캡이 가장 큰 건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지 동종업계 경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잡구하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누구나 처음은 힘들죠. 노력한 시작과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제가 이 매풀칠이라도 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사람 상대하는 일이고 내가 진심을 보이면 기회는 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먼 이국 땅에서 첫 도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시행착오도 겪고 계속되는 실패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든 되더라는 말 진짜 맞더라고요. 아직도 일자리 구하는 중이시라면 진짜 괜찮아요. 타이밍이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안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잡이 안 구해져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까지 끊으셨는데 출국 일주일 전에 정말 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셔서 정말 멋진 곳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나중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썰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여러분의 썰 차례예요. 여러분은 일구할 때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댓글로 썰 풀어주세요. 소통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구독자님들 조금씩 늘어가는 거 친구가 생긴 것 같고 귀엽고 뽀짝하고 좋고 행복합니다.